몸이 아플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언제나 결과입니다. 통증, 염증 수치, 검사 결과, 영상에 찍힌 이상. 결과는 분명하고 측정 가능하며 설명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문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를 치료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유일한 치료가 되었을 때입니다. 플랜트 사고에서도 불을 끄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을 끈 뒤 연료 배치와 전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사고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몸도 정확히 같습니다. 우리가 결과만 치료하게 되는 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결과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증 점수, 수치, 영상, 진단 코드. 흐름, 전이, 완충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기록되지 않고, 기록되지 않는 것은 관리되지 않습니다. 둘째, 결과는 빠르게 반응합니다. 결과를 건드리면 변화가 즉각 나타납니다. 통증이 줄고 수치가 내려가고 증상이 사라집니다. 이때 우리는 말합니다. 치료가 성공했다. 그러나 이는 종종 플랜트를 정지시킨 상태일 뿐입니다. 안정화가 아니라 정지입니다. 셋째, 결과는 책임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결과 중심 치료는 책임의 위치를 명확히 합니다. 이 약을 썼다, 이 시술을 했다, 이 수치가 내려갔다. 반면 흐름과 전이는 책임이 분산됩니다. 생활, 시간, 환경, 반복. 현대 시스템은 이 복잡함을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치료할 때 몸에는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전이가 더 짧아지고 완충 용량이 고갈되며 회복 시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치료는 반복되고 사람은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늘 원인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원인은 대부분 특정 균, 특정 유전자, 특정 물질입니다. 이는 부품 원인입니다. 플랜트 관점의 원인은 다릅니다. 어디에서 전이가 끊어졌는가? 이 질문은 검사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묻히고 그래서 자주 무시됩니다. 결과가 사라지면 우리는 안심합니다. 그러나 몸은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더 빨리 피곤해지고 더 쉽게 자극받고 더 자주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몸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 이 책이 말하는 전화는 단순합니다. 결과를 없애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넘어서 보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항상 흐름 붕괴의 마지막 신호입니다. 진짜 치료는 그 신호가 나오기 전에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치료하는 데 능숙해졌지만 결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돌보는 법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무엇을 더해야 하는가? 아니면 무엇을 멈춰야 하는가? 다음 장에서는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가 덜어내야 할 것들부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약해졌다. 면역이 떨어졌다. 저항력이 없다. 그러나 플랜트 관점에서 보면 몸이 무너질 때의 원인은 거의 반대입니다. 몸은 대부분 너무 많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산업 플랜트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가동이 멈췄을 때? 노후되었을 때? 아닙니다. 조정이 잦을 때입니다. 밸브를 자주 열고 닫을 때, 농도를 자주 바꿀 때, 조건을 계속 미세 조정할 때, 플랜트는 불안정한 과잉 관리 상태에서 먼저 무너집니다. 몸도 정확히 같습니다. 몸에 과도한 개입이 가해질 때 항상 같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변화가 빠르고 전이가 짧아지며 회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몸은 적응할 수 없습니다. 과도한 개입은 선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빨리 낫게 하고 싶고 재발을 막고 싶고 불안을 줄이고 싶습니다. 문제는 개입 그 자체가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통제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몸은 통제보다 시간과 여유를 필요로 합니다. 몸은 과도한 개입에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예전보다 작은 자극에도 불편해지고 회복이 느려지고 같은 문제가 더 자주 반복됩니다. 이때 우리는 말합니다. 몸이 더 나빠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몸이 더 예민해진 것입니다. 예민함은 고장이 아니라 과잉 개입의 결과입니다. 이 장에서 말하는 전환은 반김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몸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개입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개입이 너무 잦아서 무너집니다. 이 책이 제안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개입 전 이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이 개입이 변화를 더 빠르게 만드는가? 전이를 더 짧게 만드는가? 회복 시간을 줄이고 있는가? 세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면 개입은 줄여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회복을 무언가를 더하는 과정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실제 회복은 다릅니다. 속도를 낮추고 자극을 줄이고 반복을 단순화하고 시간을 돌려주는 것. 이것은 적극적인 방임이 아니라 의도적인 감속 설계입니다. 몸은 공격에 약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적응할 시간 없이 조정당할 때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멈춰야 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다음 장에서는 몸이 회복되기 위해 반드시 남아있어야 할 것들을 다룹니다. 몸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강한 치료가 필요하다.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 더 복잡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플랜트는 그렇게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플랜트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은 최소한의 조건이 회복될 때입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에서 말하는 최소 조건은 완벽한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일 필요도 없고 모든 증상이 사라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필요합니다. 흐름이 스스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 그 조건은 생각보다 적고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 번째 조건, 변화의 속도가 늦춰질 것. 흐름이 살아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변화가 느려져야 합니다. 몸은 느린 변화에는 적응할 수 있습니다. 빠른 변화에는 붕괴합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투입을 줄이고 빈도를 낮추고 한 번에 하나만 바꾸는 것. 이것만으로도 몸은 다시 숨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조건, 전이 구간이 다시 생길 것. 흐름은 경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전이를 통과합니다. 공기에서 점막으로, 음식에서 장으로, 활동에서 휴식으로. 이 사이에 머무를 공간이 생겨야 합니다. 전이 구간이 생긴다는 것은 점막이 마르고 있지 않고 수분이 완충층을 이루며 자극이 바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전이는 몸의 가장 중요한 설비입니다. 세 번째 조건, 완충기 다시 채워질 것. 완충이 없는 플랜트는 작은 흔들림에도 멈춥니다. 몸의 완충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물, 점액, 지방, 근육의 여유, 수면. 완충은 결과가 아니라 여유입니다. 여유가 생기면 몸은 스스로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조건, 회복 시간이 존중될 것. 회복에는 항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허락하지 않아서입니다. 바로 다음을 하지 않고 변화를 지켜보고 중간에 건드리지 않는 것. 이것이 회복 시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백이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다섯 번째 조건, 공격을 멈출 것. 흐름은 공격 속에서 살아나지 않습니다. 과도한 제거, 잦은 조정, 불필요한 개입. 이것들이 멈출 때 몸은 말합니다. 이제 적응해도 되겠다. 공격을 멈춘다는 것은 반김이 아니라 신뢰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다섯 조건은 모두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가 회복되면 다음이 따라오고 흐름은 스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회복은 설계보다 방해 제거에 가깝습니다. 몸은 많은 도움을 받아야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방해하는 것이 사라질 때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 흐름을 개인의 몸을 넘어서 사회와 환경에까지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가? 다음 장에서는 이 책의 관점을 몸 밖으로 가져갑니다.